한태준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사람들은 그를 젊은 미다스후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그는 그 모든 수식어들이 만들어낸 갑옷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오늘 밤 그는 그 갑옷을 잠시 벗어던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윤서준의 집요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한 번만이야, 태준아. 딱 한 번만 나 대신 나가줘. 우리 회사 차세대 신기술 투자건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맛이거든. 서준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태준은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맞선, 그 단어 자체가 그에게는 고리타분하고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였다. 그는 인간관계를 단순한 거래와 이익의 논리로만 보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과 같았다.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지? 태준의 차가운 질문에 서준은 신이 나서 답했다. 응, 박 회장님 막내딸이야. 이름은 박지은. 알아서 잘해줘라. 그냥 밥만 먹고 오면 돼. 내가 내일쯤 연락해서 몸이 안 좋았다고 뻥칠 테니까.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 재계 서열 2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 완벽한 맞선 상대였다. 태준은 기계적으로 핸들을 꺾어 약속 장소인 라크레아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라크레아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최고급 요리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곳의 모든 것이 그의 차가운 이미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태준은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받았다. 그런데 테이블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다. 정각 유점 씨. 그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5분이 지나자 그의 미간에 미세한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다. 10분이 지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그의 뒤에서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혹시 윤서준 씨 아니세요? 태준은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수수한 차림의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흰색면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닳고 다른 가죽 책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청초하고 순수해 보였다. 그녀의 큰 눈은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고급스러운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다. 저는 윤서준이 아닙니다. 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그녀를 박지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박 회장의 딸이라면 이런 옷차림으로 나올 리 없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의 볼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고 태준은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그녀에게서 시선을 때려던 찰나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박지은 씨 기다리세요. 태준은 놀라 그녀를 다시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녀가 박지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아, 제가 박지은 씨랑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고 대신 저보고 먼저 가서 식사라도 하고 있으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이민지라고 해요. 이민지. 그 이름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태준은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옷차림.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는 낡은 가방은 그녀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서준이 말한 박지은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다. 태준은 그녀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그의 냉정한 이성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속삭였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의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제가 실수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그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콕콕 찔렀다. 태주는 멈춰 섰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태주는 결국 발걸음을 돌려 민지에게 다가갔다. 아닙니다.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과는 달리 묘한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그의 말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태준을 조심스럽게 따라 테이블에 앉았다. 그들의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메뉴판을 보며 눈을 반짝였고 마치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순수한 모습은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녹이는 것 같았다. 태준은 자신이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이 평소와는 다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감정은 그의 삶에서 철저히 배제된 영역이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그녀에게 향했다. 민지는 어색함을 깨려 노력했다. 여기 음식 정말 비싸죠? 그녀의 질문에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이 오히려 불편했다. 그는 대화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물었다. 학생이신가요? 네,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에요. 아르바이트라도 하시나 봅니다. 그의 무심한 질문에 민지는 조금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네,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그래도 괜찮아요. 공부하면서 용돈도 벌고 제 힘으로 사는 게 좋거든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다. 태주는 그 미소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가난했지만 결코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삶에 대한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식사를 시작했다. 태주는 음식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민지에게 향했다. 민지는 와인을 마시지 않고 물만 마셨고 음식을 아껴 먹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요리를 음미했다. 태주는 그녀가 이 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태주는 그녀에게 물었다. 와의 박지은 씨 대신 나오신 겁니까?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은이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한 번 식사할 기회를 주고 싶었나 봐요. 지은이는 항상 저를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에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친구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박지은이 친구에게 이런 부탁을 할 정도면 그들의 우정은 꽤나 깊을 것이다. 그리고 민지는 그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만큼 착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맑은 눈, 해맑은 미소, 그리고 솔직함. 그녀는 그의 삶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이 궁금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녀의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태주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했다. 이민지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의 차가운 심장에 그녀라는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그의 완벽하고 질서정연했던 삶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다. 태주는 그 운명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었다. 한태주는 비서에게서 받은 이민지의 신상 정보를 꼼꼼히 살폈다. 이민지,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21세, 특이사항은 없었다. 그녀의 가족관계는 간단했다. 아버지 이정훈, 어머니 김은숙, 아버지는 5년 전 산미전자에서 퇴직했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산미전자. 그 이름은 한태준의 머릿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산미전자는 바로 그의 아버지 한석현 회장이 운영하는 J그룹의 계열사였다. 그리고 이정훈이라는 이름도 낯설지 않았다. 그는 5년 전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해고당한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 사건은 당시 J그룹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이정훈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모든 명예를 잃었다. 한태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이정훈의 딸과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이정훈 사건의 전말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비서에게 당시 사건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서류를 훑어보는 그의 눈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의 과거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벗겨내고 싶었다. 며칠 후 태주는 우연을 가장해 민지를 다시 만났다. 민지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갔다. 민지는 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윤서준 씨 친구분.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그를 차가운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방문이 싫지만은 않았다. 혹시 커피 드시러 오셨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그녀의 웃음에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과 권력을 탐냈을 뿐, 진심으로 그를 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의 배경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그를 대해주었다. 태주는 그녀가 만들어준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 민지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요, 언젠가 제 힘으로 부모님께 멋진 집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 이루신 꿈을 제가 이뤄 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눈은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다. 태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 이정훈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5년 전 겪었던 불운을 생각했다. 태주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의 가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민지는 태준에게도 꿈이 있는지 물었다. 혹시 서준 씨 친구분도 꿈이 있으세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꿈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다.
그의 삶은 오로지 J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 속에는 꿈이라는 사치스러운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저에게는 이루어야 할 목표만 있습니다. 그의 차가운 대답에 민지는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목표도 좋지만 꿈은 목표보다 훨씬 더 반짝이는 것 같아요. 꿈을 꾸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 보이거든요. 민지의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행복한가?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을 뿐이었다. 민지와의 대화는 그에게 새로운 감정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태주는 매일 민지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갔다. 민지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민지는 태준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신 후에 고통스러운 시간,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고생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부모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태주는 민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고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태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준은 민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위안을 얻었다. 태준은 민지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었다. 민지는 그의 도움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다. 저 이런 도움은 받을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친구로서 돕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태준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겉모습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한편 태준은 이정훈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그는 당시 이정훈의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자를 찾아갔다. 담당자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다. 그는 태준에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때 이정훈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진짜 기밀 유출자는 당시 그의 직속 상사였던 최경민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J그룹 한 회장님의 조카였고 그 때문에 이정훈 씨가 희생양이 된 겁니다. 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이정훈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그를 희생시킨 것은 그의 아버지의 조카, 즉 자신의 사촌형이었다. 태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다. 그는 민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민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다. 그는 민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백했다. 민지 씨, 저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당신의 밝은 미소,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반했습니다. 민지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만 그의 진심에 흔들렸다. 저도 서준 씨 친구분이 싫지 않아요. 민지의 대답에 태준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와 다시 시작해 주겠습니까?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만남을. 민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아직 풀지 못한 과거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 비밀을 풀고 민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를 해야 했다. 한태주는 민지와의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진실이 그녀에게 가져올 상처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는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문이 그녀의 가족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녀를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태주는 집으로 찾아온 아버지 한석현 회장과 마주했다. 한 회장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태준아, 박 회장 딸과의 혼담은 어떻게 된 거냐? 박 회장이 네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불만이 많으시더구나. 태준은 아버지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박 회장과의 혼담은 우리 J그룹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명심해라. 한 회장은 차갑게 경고하며 돌아섰다. 태주는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민지에게로 향해 있었고 그 어떤 거래나 이익으로도 그녀를 바꿀 수 없었다. 한편 민지는 태준에게 받은 도움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며 학업에 매진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학교 게시판에서 J그룹 인턴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 공고는 태준이 속해 있는 기업의 것이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지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민지는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태준에게 달려갔다. 태준 씨, 저 J그룹 인턴으로 합격했어요. 태준은 민지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J그룹의 인턴으로 합격했다니. 그것은 그에게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회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정말 축하해요. 민지 씨. 하지만 J그룹은 업무 강도가 세서 힘들 수도 있어요. 태주는 그녀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다. 민지는 그의 걱정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전 힘든 일에 익숙하니까요. 태준 씨, 저 잘할 수 있겠죠? 민지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태준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진실을 숨기기로 했다. 그는 민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면 그녀는 분명히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들의 관계는 끝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민지는 J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그녀가 처음 마주한 것은 화려하고 거대한 로비였다. 그녀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당당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턴 교육 과정에서 그녀는 다른 인턴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거나 부유한 집안 자제들이었다. 그들은 민지의 낡은 옷차림과 촌스러운 가방을 보고 수군거렸다. 쟤는 뭐 하는 애야 옷이. 저게 뭐야. 한국대학교 듣보잡 대학이잖아. 그들의 수군거림은 민지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애써 무시했지만 마음은 이미 상처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인턴 동기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한 사람, 최지훈을 만났다. 최지훈은 J그룹 부회장의 아들이자 태준의 사촌이었다. 그는 잘생긴 외모에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오만하고 거만했다. 그는 민지를 보자마자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뇨 같은 애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혹시 백이라도 있는 거야.
최지훈의 비아냥거림에 민지는 분노를 느꼈다.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민지는 당당하게 맞섰다. 최지훈은 그녀의 당돌함에 코웃음을 쳤다. 어디 보자.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최지훈은 그날부터 민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기거나 회의 시간에 그녀의 발표 내용을 비웃었다. 민지는 그의 괴롭힘에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태주는 민지가 회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민지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익명으로 그녀를 도왔다. 그녀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자료를 몰래 보내주거나 그녀에게 힘이 되는 조언을 익명으로 보내주었다. 민지는 익명의 도움에 힘을 얻었고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과 민지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모습을 최지훈이 목격하게 되었다. 최지훈은 태준과 민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준이 민지를 몰래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태준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재벌 3세가 가난한 여대생이랑 연애를 한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기사거리가 되겠는데. 최지훈은 음흉하게 웃으며 태준을 위협했다. 태준아, 네가 그 여자애를 정말 아낀다면 그 여자애를 회사에서 내보내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기사를 세상에 퍼뜨릴 수도 있거든. 최지훈의 협박에 태준은 분노를 느꼈다. 그는 최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태준은 민지를 최지훈의 소나귀에서 보호해야 했다. 그는 최지훈에게 경고했다. 지훈아, 민지 씨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태준의 경고에도 최지훈은 비웃으며 말했다. 어디 보자. 네가 그 여자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태준은 민지를 위해 최지훈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는 최지훈에게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최지훈의 협박은 한태준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그는 최지훈이 민지를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태준은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지훈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최지훈은 J그룹 부회장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협력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 태준은 그의 모든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민지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민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매일 밤 민지가 퇴근할 때 그녀를 기다렸고 주말에는 함께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은 남들처럼 평범한 연인들이었다.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원을 거닐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태준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최지훈은 민지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지에게 더욱 악의적인 업무를 떠넘기거나 그녀의 인턴 동기들을 선동해 민지를 따돌리게 만들었다. 민지는 홀로 외롭게 싸워야 했다. 그녀는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지훈은 민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맡겼다. 그러나 그는 민지가 발표할 자료를 몰래 바꿔치기 했다. 민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가 발표하는 순간 화면에는 엉뚱한 자료들이 나타났고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지우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비웃었다. 이게 뭐야? 이민지 씨, 당신 같은 사람이 J그룹의 프로젝트를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민지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바꿔치기 된 자료들을 보며 최지훈의 음모를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에 모든 자료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화면을 보지 않고도 발표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발표를 진행했고 그녀의 발표 내용은 모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발표가 끝난 후 태주는 민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지 씨, 정말 잘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태준의 칭찬에 민지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태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최지훈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아, 민지 씨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저지른 짓, 내가 모를 줄 알아. 최지훈은 태준의 분노에 당황하지 않고 비열하게 웃었다. 태준아, 네가 그 여자애를 그렇게 아끼는 줄은 몰랐는데 재미있겠는데 네가 그 여자애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 최지훈의 도발에 태준은 더욱 분노했다. 그는 최지훈의 비리를 모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지훈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와 협력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증거를 모두 모아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지훈은 태준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태준의 약점을 잡기 위해 민지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민지에게 접근해 그녀의 아버지 이정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민지 씨, 당신 아버지 이정훈 씨 맞죠? J그룹에서 기밀 유출 혐의로 해고당한. 불쌍하네.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해고한 회사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다니. 최지훈의 말에 민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태준이 J그룹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민지는 태준을 찾아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 씨, 당신 J그룹의 아들이었나요?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태준은 민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민지 씨,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속일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한석현 회장님 맞죠? 우리 아버지를 억울하게 해고한 그 사람의 아들이었군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등을 돌렸다. 태준은 민지의 어깨를 잡았다. 민지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당신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도왔던 겁니다. 태준의 고백에 민지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태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이민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사랑했던 남자가, 믿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가문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따뜻함이 아버지의 사건을 미안하게 하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조차도 거짓으로 느껴졌다. 민지는 더 이상 태준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심했다. 태준은 민지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민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는 그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다. 그는 민지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갔지만 민지는 그를 보자마자 도망쳤다. 태준은 민지의 아픔을 이해했지만 그녀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태준은 이정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최지훈이 이정훈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문서와 최지훈의 비서를 통해 빼돌린 최지훈과 다른 공범들의 통화 녹취록이었다. 녹취록에는 최지훈이 자신의 삼촌인 한석현 회장에게 이정훈에게 누명을 씌워 해고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회장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최지훈의 집요한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태준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에 휩싸였다. 태준은 아버지에게 이 모든 증거를 들이밀었다. 한 회장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준아, 나는 J그룹의 회장으로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최지훈은 나의 조카이고 이정훈은 그냥 평범한 직원이었을 뿐이다. 나는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한 회장의 말에 태준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자신의 가족과 가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민지 씨에게 진실을 밝히고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최지훈의 모든 비리를 이 사회에 폭로할 것입니다. 한 회장은 태준의 말에 분노했다. 태준아, 너는 지금 이 가문을 배신하려는 것이냐? 최지훈은 너의 사촌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 제가 배신하는 것은 이 가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된 신념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녀의 가족에게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한 회장은 아들의 눈에서 결의를 보았다. 그는 아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편 최지훈은 태준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태준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빼앗기 위해 태준의 사무실에 침입했다. 그러나 태준은 이미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 최지훈은 태준의 사무실을 뒤지다가 태준과 민지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그는 사진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이민지, 감히 네가 나를 방해해 내 아버지를 망가뜨렸듯이 내 인생도 망가뜨려주마. 최지훈은 민지를 해고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지를 찾아가 거짓된 정보를 흘려 그녀를 유인했다. 민지는 최지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그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그 장소는 바로 J그룹의 창고였다. 그곳에는 최지훈의 수하들이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는 그곳에서 최지훈과 마주했다. 최지훈은 민지에게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민지 씨, 당신은 정말 운이 없군요. 당신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당신의 아버지도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민지는 최지훈의 말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최지훈은 그녀를 위협하며 태준에게 전화했다. 태준아, 네가 아끼는 여자를 납치했다. 네가 가진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최지훈의 협박에 태주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민지의 안전을 위해 최지훈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태주는 단순히 증거를 넘겨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최지훈과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한태주는 최지훈의 협박에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민지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최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 장소를 정했다. 폐쇄된 J그룹의 옛 창고. 바로 최지훈이 민지를 가두어둔 곳이었다. 태주는 그곳으로 혼자 향하는 척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비밀 지령을 내렸고 이정훈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담당자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밤 10시 태주는 창고 앞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최지훈의 비리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으스스했다. 최지훈은 민지를 의자에 묶어둔 채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태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태준아, 드디어 왔군. 자, 그 서류 가방을 이리 넘겨. 최지훈은 태준에게 서류 가방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태준은 가방을 최지훈에게 던졌다. 최지훈은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너는 그 여자애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는데. 최지훈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태준은 최지훈의 뒤로 다가가 그의 목을 졸랐다. 최지훈은 저항했지만 태준의 힘을 이기지 못했다. 태준은 최지훈의 수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민지 씨를 풀어줘. 그렇지 않으면 최지훈은 죽는다. 태준의 위협에 최지훈의 수하들은 망설였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태준의 비서가 신고한 것이었다. 최지훈은 태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했다. 한태준,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배신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이야. 네가 저지른 모든 죄, 이제 모두 밝혀질 것이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은 최지훈과 그의 수하들을 체포했다. 민지는 태준의 품에 안겨 안도감의 눈물을 흘렸다. 태준 씨,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군요. 민지 씨,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태준은 민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민지의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민지는 태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J그룹의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태준은 이사회에서 최지훈의 비리 증거와 이정훈 사건의 진실을 모두 폭로했다. 최지훈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 회장은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태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굴복했다. 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훈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J그룹의 회장 한석현의 아들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이정훈 씨와 그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가문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태준의 사과에 기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차갑고 냉정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젊은 CEO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했다. 그날 밤 태준은 민지를 찾아갔다. 민지는 그의 진심을 받아주었다. 태준 씨, 당신이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민지의 말에 태주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한태준이 이정훈 사건의 진실을 폭로한 후 J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언론은 연일 J그룹의 비리와 한태준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도했다. 한석현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태준은 J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 연설에서 말했다. 저는 J그룹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모든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한 사람 덕분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연설 도중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여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곁에서 그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태준은 이정훈 사건의 진실을 밝힌 후 민지의 아버지 이정훈을 찾아갔다. 이정훈은 태준을 보자마자 분노했다. 자네가 감히 내 딸에게 접근해. 자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자네는 무슨 낯으로 내 앞에 나타난 건가? 태준은 이정훈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는 이정훈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아버지, 아니, 이정훈 선생님, 제가 저희 가문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 딸을 사랑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딸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정훈의 분노는 점차 누그러졌다. 그는 태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태준이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제인, 자니는 정말 내 딸을 사랑하는가?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정훈은 태준의 손을 잡았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네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태준은 이정훈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민지와 이정훈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 후 민지는 태준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경영학 전공을 살려 J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을 맡아 운영했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 태준은 민지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남자가 되었다. 어느 날 태준과 민지는 그들의 첫 만남 장소였던 라 크레아 레스토랑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태준 씨, 그때 저에게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민지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태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서로의 사랑을 상징하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실과 용기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J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